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과연 맨시티를 상대할 때 파리 생제르맹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팬들 사이에서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랑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본 팬들이 이강인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는데 근데 상대방이 너무 폭력적으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키프를 통해서 해당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차트 최상단을 살펴보면은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스날, 레버쿠젠, 아스톤빌라 같은 강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16강에 직행하는 팀들이고 그리고 9위부터 24위까지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에 나갈 팀들입니다. 여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도 있고요. 바이에른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바로 이제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던가 밀란, 유벤투스 등등의 팀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24위까지도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이름이죠?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의 유일한 목표는 사실 이제 리그앙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너무 식은 죽 먹기고 사실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목표인데 그런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25위 바로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지금 2승 1무 3패를 거두면서 승점 7점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또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있는 일정이 괜찮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가오는 일정이 하필이면은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다가오는 23일날 새벽 5시에 예정되어 있죠. 이 경기는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랭스전에서 이강인 선수를 좀 빼줬거든요. 이른 시간에 좀 빼주면서 체력적인 어떤 안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일단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 팬들도 맨시티가 다시 지금 폼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맨시티가 이제 입스위치를 상대로 6대 0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하게 좀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그런데 입스위치는 일단 강등권 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등권에 비슷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진 토트넘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폼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어떤 라인업을 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돈나룸마 키퍼를 뒤에 두고 하키미, 마르티뉴스, 파추 그리고 멘데스 이렇게 포백을 쓰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스만 덴벨레라던가 하무스, 바르콜라 이렇게 3탑을 쓰는 게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파괴적인 그 최전방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쓰고 비티냐 그리고 후아오 네베스 정도를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댓글을 봐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츠 에메리 같은 선수를 이제 이강인 선수 대신 쓰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시즌 내내 못하지 않았냐. 한 골 하나의 어시스트밖에 기록하고 있는 에메리보다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나올 때마다 absolutely cooking 이거는 진짜 굉장한 칭찬이죠. 완전 요리하고 있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쓰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이츠 에메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츠 에메리냐 아니면 이강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soft, 약간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랭스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마무시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도 어제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팀이 이겨서 기쁘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얻어맞는 장면들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보면은 진짜 굉장히 슬프거든요. 자, 제가 좀 이걸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랭스 선수들을 상대할 때 나온 장면인데, 보면은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거칠게 상대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태클을 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바로 부심을 보는데, 부심도 사실은 이제 물론 파울 선언을 합니다만, 이강인 선수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는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늦은 태클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미 공을 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갔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패스를 주는 이런 장면들이 위협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강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크하는 건데, 근데 뭐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파울로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속상한 건 저는 팀원들의 대처라고 봅니다. 자, 여기 봤을 때 그냥 상대방이 또 이렇게 뒤에서 미는 장면들, 이런 장면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슬픈 건 요 장면인데, 제가 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좀 많이 슬펐거든요. 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그 다음에 공 빼내고 뒤에서 밀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시비 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시비 턴다. 아니, 이렇게 밀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뒤로 밀어버리니까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제 뭐라고, 아니 이거 뭐냐, 이거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항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3명의 랭스 선수들이 여기에서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둘러싸요. 아니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건데. 지금 보면은 민 당사자가 아니라 밀지도 않은 사람 3명이 와가지고 지금 이강인 선수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 3명의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뭐라고 할 이유도 없거든요. 민 사람은 이제 요 친구고, 요 친구는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데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이제 갱업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강인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이강인 선수 뒤로 돌아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일어서주는 팀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냥 절레절레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 장면이 진짜 슬픈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누가 밀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호위무사들 하나씩 있거든요. 아니 이거 뭐 손흥민 왜 미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와주는 그런 동료 선수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좀 지독히 홀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장면에서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팀원들은 자기가 밀지도 않았는데 3명이 다가와가지고 이강인 선수한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약간 이렇게 기싸움을 하러 오는데 이강인 선수는 뒤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 이런 장면들이 좀 슬프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하튼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좀 소프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넘어지고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올 때 그때 좀 잘 대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리그앙이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저 정도 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제재를 하거나 카드를 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해봅니다. 맨시티 쉬운 상대는 아니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물론 강등권 팀 상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유념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폼이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가 4위, 3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심할 수 없는, 그리고 상대방의 폼이 올라왔다는 걸 좀 자각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승점을 못 쌓게 되고, 승점을 못 쌓는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테이블을 봤을 때, 리그왕 테이블 말고 챔피언스 리그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시티도 지금 승점 8점으로 지금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기려고 할 거거든요. 16강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의 승부는 굉장히 좀 힘든 승부가 될 확률이 높고,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상대,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다음 상대는 슈투트가르트인데,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승점이 똑같죠. 아까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은 슈투트가르트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딱 붙어 있습니다.
25위, 26위 이렇게 붙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승점 3점만 얻어도 생각보다 안전하게 한 5팀 정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팀들이 승점을 못 얻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기는 하지만 여하튼 파리 생제르맹이든 슈투트가르트든 무조건 이 마지막 경기도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으로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뭐 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경질될 확률은 거의 없고 롱텀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갑자기 뭐 감독이 바뀌어서 입지가 달라진다던가 하는 일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큰 리그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강인 선수가 과연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